미국 성장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은 침체로 돌아섰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미국 3분기 성장률이 4.9%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금리에도 미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었다라는 착시 현상을 주고 있는데 지표는 무엇이죠? 네,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얘기죠. 지난 자료입니다. 지난 자료. 자, 그렇다면 성장률이 이렇게 좋다고 그러면 미국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야 될 겁니다. 그러나 주가는 반대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가는 무엇이다? 미래를 보는 거죠. 자, 미래가 암울하다는 겁니다. 자, 이 성장률은 저는 착시라고 보이고 이 성장률 자체도 저는 통계가 이게 바르게 된 건지도 저는 의아합니다. 자, 이 고금리 상황이 지금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장률이 4.9%,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6%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반영됐을 때는 뭔가가 과도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자, 미국 성장률이 놀랍다. 자,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3분기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 이제 10월 달이니까 이제 4분기로 넘어갔겠죠. 네, 3분기가 갑자기 왜 이러지? 자, 3분기가 성장률이 지금 증가율 연율로 따졌을 때 4.9%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지금 올해 3분기 실질 성장률을 보시면 GDP 성장률을 보시면은 0.6이란 겁니다. 0.6%는 한국이고 4.9%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미국이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한국의 공장을 일자리를 다 제공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리세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침체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통계적인 부분에서 조금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성장률이 4.9%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긴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장관 제닛 앨런입니다. 이미 재무장관 이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이 재무장관도 연루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연준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연착륙이 보인다는 지금 소프트 랜딩. 저는 이것이 연착륙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드 랜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드 랜딩. 네, 하드 랜딩.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자꾸 이게 좀 이상하네요. 비행기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활주로 가리겠죠. 연착륙은 이렇게 서서히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비행기가 지금 급락하고 있다. 활주로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말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미 경기 침체는 지금 시작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GDP 4.9% 증가, 침체 조짐이 안 보인다. 이미 침체가 시작됐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 상승 보시면은 경제 강세 반영한다는 거로 보이는데 5%를 지금 10년물 못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중동 전쟁이란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의미 없다. 자, 그래서 미국 정부뿐만 아니고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연준이 자, 왜 이렇게 지금 고금리에 매달리고 있는지, 자기들이 미 정부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이유. 자, 그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주가라든가 자산 시장이 자기들이 의도한 만큼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약간의 작전성인 어떤 그런 형국이 아닌가. 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GDP 아까도 보셨죠. GDP도 보시면은 지금 아까도 보셨던 4.9%. 그리고 기업 수익도 3분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가는 급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골디락스죠. 그런데 어떠냐? 주가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폭락. 왜 폭락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침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침체. 어떤 침체? 급격한 침체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주가는 무엇이다? 네, 여러분들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 내일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 한 달 후를 반영한 거고, 지표는 무엇이다?
과거에 나온 지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 정부라든가 지금 아니면은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하고 현실적인 투자자들, 앞으로 미래를 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전혀 반대로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침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예요. 침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큰 침체의 요건을 만드는 것이 소비입니다. 소비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침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소비가 언제 여러분들 가장 급락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갑을 언제 가장 많이 닫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소득은 무엇이죠? 소득. 네, 노동 수입, 특히 노동 수입을 보시면은 고정이 되어 있죠. 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노동 수입은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비탄력적인데, 자, 노동 수입이 늘어서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알바 뭐 두세 개 떼어서 일 끝나고 뭐 저녁에도 뭐 배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알바를 막 떼었습니다. 어디 뭐 아이들 가르치고. 자, 그렇게 해서 수입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입을 여러분들에게 소비를 즉각적으로 발행을 합니까? 안 합니다. 왜? 내가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소비와 즉각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비와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산 수입이에요. 자산 수입. 특히 여러분들 주가가 올랐다, 아니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많이 올랐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사람들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 공짜 돈이라고 생각해요. 공짜라고 생각해서 소비와 즉각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죠. 그리고 성장률이 4.9%, 그리고 미 GDP 성장 호조, 뭐 여러 가지 기업 실적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갑을 닫습니다. 무조건 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동 수입보다는 자산 수익, 그리고 자산 가격이 오름과 내림에 따라서 소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급락은 앞으로 지금 당장 소비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소비자 지금 절벽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도. 근데 통계는 어떻습니까? 희한하죠. 통계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미국 소비자들 마찬가지예요. 연체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갑을 다 닫고 있어요. 근데 성장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하고 다 똑같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성장을 이끌어갔던 주요한 요인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산업. 서비스 산업이 몇 퍼센트? 4%가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대표적으로 소비에 연결되죠. 자산 소득, 자산 수입, 주가가 올랐든가 자산 수입이 늘어났을 때 이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지, 지금과 같은 주가가 급락하고 주가가 지금 연일 하락하고 있을 상황에서는 서비스 산업도 성장이 마이너스 됩니다. 이제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올해 4분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4분기, 이제는 10월달이니까 4분기죠.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 4분기가 되는데 성장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위축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위축이 된다. 4분기부터. 그러면은 2024년이 있을 겁니다. 2024년 1분기가 돌아가게 될 겁니다. 네, 이때는 정말 급격한 리세션이 진행된다. 자, 이 구실을 만들 겁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구실을 만들 것이냐,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급락하는 이 상황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분기가 아닌 2분기가 시작하는 내년 3월에 금리가 인하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리가 인하하는 그 시점까지는 자산 시장은 계속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첫 번째, 자, 미국이 침체를 겪고 있다. 확연한 증거,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학자금입니다. 학자금 시장. 자, 학자금 시장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학자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거 젊은 사람들이죠. 학생들, 대학생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겠는데, 자, 이 학자금 시장이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위태한 상황이고 학생들이 돈을 못 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학생들의 절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죠? 미국의 국채 발행이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이 국채 발행이 미국이 금리를 너무 올려놨습니다. 연준에.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학자금 시장이 굉장히 위태롭다. 4.9% 성장률에 비해서. 자, 어떻게 되냐?
자, 지금 보시면은 학자금 대출은 어떻습니까? 사적 대출이에요. 정부에서 보증하는 대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연방정부입니다. 연방정부. 네, 각 정부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5.5%죠. 올리다 보니까 학생들도 힘들고, 그 다음 연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탕감도 안 되고, 유예도 안 되고, 애들은 돈이 없고, 상환에 들어가자니 소비 육축이 걱정되고, 이미 소비 육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죠? 이미 리세션,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자, 그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2,400조 원입니다. 2,400조 원. 자, 이렇게 지금 5.5% 고금리를 유지하다 보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부실이 됩니다. 부실. 자, 이 돈은 미국이 채권을 발행해서 메꿀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돈, 그래서 지금 5,100만 원을 넘어섰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 부채 1인당 우리 돈으로 5,100만 원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에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피자 가게에서 접시 닦고 알바 뛰어봐야 무엇이다?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5.5% 되다 보니까 원금을 탕감할 수 있는,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자 내다가 끝납니다. 한국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지금 대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내다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입니까? 바로 뭐죠? 영끌이죠. 자, 미국의 학자금 대출 시장은 영끌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 조짐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국채, 미국채 10년물 본드를 보시면은 5%를 못 뚫고 있습니다. 5%를. 자, 이걸 5%를 못 뚫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10년물에서 20년물 여러분들 국채 있습니다. 국채 보시면은 혹시 5%를 위에 넘어섰다 그러면은 미 국채 사세요. 자, 이건 나중에 돈 됩니다. 결국에는 뭐 어떻게 간다 그랬죠? 0% 제로금리 갑니다. 그 스타트가 언제냐? 내년 3월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 자, 지난 3분기 성장률 4.9%는 지난 3분기입니다. 앞으로 4분기 내년 1분기를 보시면은 자, 이 경제 지표들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앞으로의 금리는 0%를 향해 또 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가장 유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미국의 주식을 사든 한국의 주식을 사든 어떤 주식을 살지, 언제 주식을 사서 언제 팔할지를 모르겠지만 내년 3월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산 전략들, 스트래티지, 자산 분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